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 세 번째 콘텐츠인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내실화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융프라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융합체험 프로그램으로 쌓아가는 융합적 사고력, 그래서 여기 앞쪽에 융 그리고 프로그램의 F, 요 쌓을 라자를 합쳐서 융프라라는 정책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이 융합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 때 또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럼 이 융프라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교육을 대비한 체험학습 기반을 구축한다.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 융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창의력과 융합적인 학습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런 키워드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 환경 제약으로 인해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에게 공공주도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체험학습 지원으로 체험 기회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현장 체험학습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된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융프라도 우리가 경기공유학교 관련한 공문을 다룰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역마다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은 지역에 비해서 더 많고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비교적 인적, 물적 자원이 적은 지역에서는 교육 활동이 다채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또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융프라 활동을 정책으로 기획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지역 내 대학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심화된 경험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좀 연계되면서도 학교 안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심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학교의 교육 활동을 연계해서 체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공유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교 단위의 체험장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타 학교 학생들이 와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공유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공유 학교까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융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역 단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합적으로 이제 체험학습으로 제공하면서 앞쪽에 얘기했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중요한 것은 학생의 사고력이나 창의력, 융합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체험 활동을 융프라 교육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지역 간의 교육 자원에 대한 불균형, 학생마다 사회문화적 자본에 따라서 이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가 균형적이지 못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진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방침 첫 번째는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춘 경기도 내 대학 및 공공기관 발굴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심화 프로그램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전체 내에서 발굴하고 또 교육활동 모델화시킨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게끔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학 및 전문기관 연계 질 높은 창의 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르겠죠.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또 전문 강사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교육활동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지향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체험을 위해서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을 하고 체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적 소외계층 우선 지원 및 상하반기 신청 및 선정 분리를 추진한다. 또 체험비, 차량 점심 식사 등 직접 집행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감소시킨다. 또 선정교 사전 연수 및 현장 답사,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서 운영 내실화하고요. 운영 평가 및 질 관리를 통한 경기형 체험학습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사실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또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융합교육과에서 핵심 용어로 좀 등장하는 것이 학생 주도라는 것,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려우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이러한 학생 주도 맞춤형 교육 활동, 지역 협력을 통해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학생들의 사고력,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창의력, 융합 능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토대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경기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공교육의 외연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지금 융프라에서는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데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온라인까지 가능하겠죠. 우리가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을 살펴보겠지만 이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정책 부서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활동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학교의 이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 학습도 직접 갈 수 있는 곳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토대로 해서 학생과 교수자가 만날 수 있게끔 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교육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이 주도하면서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 지역 단위의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연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토대로 학생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교육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 인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는 경기형 창의 융합 체험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및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 그래서 단계가 있네요. 체험을 먼저 해. 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력이 발달이 될 것이고, 이 사고력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토대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의 양성이 이제 목표인데 거기와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경기형 창의 융합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할 때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맨 처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기도 내 대학 및 공공기관 발굴을 통한 경기형 창의 융합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운영기관 특성 및 전문성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교육 자원에 대한 발굴이죠. 그리고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교육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또 여기 또 핵심어 또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부분. 지원청별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청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위쪽에서 얘기한 기관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지속 발굴한 기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학교 현장에 수요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해 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추진 과제, 세 번째는 성과 나눔을 통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이제 교육자원 발굴해서 프로그램 기획했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사고력을 끄집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러한 기관과 그리고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 교육과정 연계, 계획 실행 평가 공유 문화에 조성한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공유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활류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드백이잖아요. 그다음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자, 추진 내용. 전문기관 연계 경기형 창의 융합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체험이 어려운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기술과 인력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색화 모색,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지속 관리를 통한 질 관리. 중요한 거 여기서는 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만드는 거고요. 지속 관리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융프라 체험기관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대학 및 전문기관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내는 겁니다. 2025 융프라 운영 희망기관 제안서 검토 및 체험시설 확인, 담당자 협의회는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30명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은 하나급 정도 되는 거죠. 하나급 이상의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점심 식사 장소를 확보하고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시설 및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고 나라 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에 맞는 체험 기간을 발굴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체험 기간을 발굴하고 프로그램까지 선정이 되었으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다양화하면서 체험 격차는 해소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체험학습을 통해서 조화로운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주도적 체험 설계 및 사전 연수를 진행한다. 또 자유학기제나 학교 자율교육과정 연계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내실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공문 보면 이렇게 이제 자유학기제도 괜찮고 학교 자율교육과정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동아리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서 안내가 되었더라고요. 자, 경기형 창의융합 체험 체험비를 지원한다.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얘기냐면 학교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소관 부서.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주 이건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주체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목적은 경기도 내 대학 및 전문기관 연계, 첨단기술 인프라 활용,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공문 발송 예정이라는데 벌써 이제 학교에는 도착을 했을 겁니다. 대상은 초중고 희망 학급, 학급 단위로 신청해야 돼요. 앞쪽에서 몇 명이 기준이었어요? 발굴 기관이 30명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급 단위나 동아리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이고요. 운영 시기는 5월과 6월, 1학기에는 2학기에는 9월과 10월이고요. 체험비, 점심비, 차량 임차비, 강사비 등을 이렇게 운영기관에서 직접 지급하고 학교에서는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앞쪽에 융프라 체험 기관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학급 단위 혹은 동아리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이 모두 종료가 된 뒤에 그러한 참여했던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혹은 산출물 등을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교육 활동들이 학교 교육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좀 살펴서 개선할 것, 그리고 멈춰야 할 것, 계속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교육 활동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이 세 번째 선순환 체제 구축의 목적이고요. 사실 융프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 부서에서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순환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면서도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죠. 그게 바로 증거 기반 정책 평가가 이제 기관 평가의 기조로서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가 학생 참여 계획, 실행, 공유, 평가하는 체험학습 문화를 조성한다. 두 번째, 창의융합 체험 워크숍 운영 및 사례 나눔을 통해서 사례 발굴 및 정착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평가를 하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좋았던 것들은 발굴해서 다양한 기관에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수요자인 학교에도 안내를 하지만 운영기관에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라는 걸 공유한다면 함께 공동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사업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의 선순환 체제 구축 및 확산입니다. 자, 보시면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성과 공유회를 토대로 이렇게 환류를 하겠다는 거죠. 목적을 보면 2025 사업 공유를 통한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지속가능 기반 조성, 참여 학생, 교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운영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 공유를 하고요. 추후 관련 공문 별도로 발송을 예정하는데 일반적이라면 이제 학년 말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2025학년도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2026학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관 평가 같은 것도 보면 이 평가 요소 첫 번째가 뭐예요? 작년에 평가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기대 효과 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적 체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과제 해결 중심의 상상, 창작, 협력, 공유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융합적 사고력 함양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과제라는 것은 집에서 하는 홈워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선. 그 다음 세 번째, 대학 및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통해서 융합적 학습 환경 제공 및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역량을 증진한다.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것들 그대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융프라 교육과 관련된 부분 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가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체험학습 기관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활동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플랫폼 구축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 격차를 해소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신청만 하면 융합교육과 담당 부서에서 이 체험기관과 연계해서 버스도 보내주고 점심 식사도 주고 체험 이용까지도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회를 토대로 올 한 해 동안 학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환류를 토대로 내년도에 조금 더 나은 융프라 교육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벌써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인 4월 달로 넘어와서 초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개학하고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지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잠깐씩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수행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직 생활 또 교육 조직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더 계셔야 할 텐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일신우일신 또 여기 보니까 댓글에 구독자님 중에 일보일보라고 이렇게 명칭 그러니까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맞아 매일매일 저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아침 시간 또 퇴근 시간 활용해서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원하시는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힘이 좀 많이 나거든요. 시간 내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